안녕하십니까. 스피킹 도사 서재훈의 5분 드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의 첫째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빨리 미국 병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우선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한국은 뭐 종합병원 가서 검사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니까 뭐 동네 병원에서 MRI 의뢰서 받아가지고 가는 경우는 뭐 거의 없잖아요. 다 큰 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캐나다는 우선 1차 가정의를 먼저 가야죠. 패밀리 닥터라고 부르는. 그리고 혹은 그와 이제 유사한 워크인 클리닉, 동네 의원, urgent care clinic,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차이가 없어요. 패밀리 닥터도 그런 선생님들하고 다 같은, 그러니까 1차 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다 같아요. 캐나다는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자기 이름 걸고 가정의학과를 오픈하던, 다른 데 취직을 하던, 워크인 클리닉에 가서 나는 continuity of care, 나는 계속해서 한 환자들의 어떤 이런 만성 질환 같은 거를 계속 봐주고, 이 사람을 내가 건강에 대해서 연루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워크인 클리닉 가서 그냥 그날 땜빵식으로 그냥 뭐 대진의 비슷하게 그냥 하루 일하고 하루 오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워크인 클리닉이고, urgent care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방식도 다 똑같아요. 어쨌든 그런 데 가서 이제 1차 진료를 봐야죠. 당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뇌종양이 의심되니까 CT를 찍어야 됩니다.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되니까 MRI를 찍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약을 잡아야죠. 그러면은 MRI나 CT 같은 거는 어디 가서 찍느냐? 아무 데서나 못 찍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BC주를 예를 들자면은 멀리 뭐 저기 BC 내륙지방 뭐 섬 이런 데 빼놓고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코키틀란, 버나비, 밴쿠버, 서리, 랭리를 중심으로 하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종합병원이에요. 그게 다예요. 다른 데 없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예약 잡기가 힘들겠어요. 우선은 먼저 선생님을 봐야죠. 선생님이 이제 오더를 해야 돼요. 자, 오더라는 거는 아직도 종이에다 쓰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환자 이름 뭐 아니면 레이블 같은 거 붙여 오늘의 날짜, 뭐 내 이름은 도장 찍는다고 치고, 뭐 환자 왜 찍는지, 어디가 아픈지 간단한 병력사항 이런 거 적어가지고 어떤 검사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팩스 보내야 됩니다. 팩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1970년대에 나온 아날로그 소통 방식이에요. 문서를 이렇게 글씨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미지 파일로 보내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자, 근데 BC주는 정전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전기 뭐 통신 시설이 그렇게 아주 뭐 판타스틱하게 발전되어 있지는 않고요. 고장 나더라도 아주 한국처럼 그렇게 판타스틱하게 빨리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팩스가 안 간다, 전기선이 끊겼다, 어디서 공사한다, 나무가 쓰러졌다, 팩스 안 가요. 그럼 그거를 모르고 내가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뭐 팩스 보낼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팩스를 보내요. 근데 이게 갔는지 안 갔는지를 누가 일일이 앉아가지고 그걸 확인을 하겠습니까? 요즘에는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에러 메시지 뜨고 하겠지만은 그것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보냈다 치고 상대방이 그러면 이제 받아야겠죠. 상대방이 그럼 병원에 이제 있는 뭐 예약 잡는 곳이겠죠. CT나 MRI나 초음파 이런 거. 근데 상대방도 종이로 받는 팩스이기 때문에 뭐 컴퓨터로 연결되는 경우 있긴 하지만, 컴퓨터가 꺼지면 안 되고 팩스가 꺼지면 안 되고 종이가 있어야 종이로 나오는, 프린트가 돼서 나오는 거고, 누가 그걸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확인을 하면은 그게 자동으로 어떤 뭐 홍길동 환자 차트로 그게 들어가느냐?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지 파일, 그림으로 보냈기 때문에 받는 것도 그림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거를 프린트해가지고 일일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찾던지,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의 정보를 새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예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런 과정 중에서 실수라도 하나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약이. 그러면은 머리가 아파 죽겠고 막 뇌종양이 의심되는데도 예약이 금방 안 잡히고, 오른쪽 전방 10대 인대가 다 찢어졌는데도 예약이 안 잡히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말도 못하는 상황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예약을 잡았다 치고, 예약도 뭐 금방 안 주죠. 뭐 몇 달, 뭐 심지어는 저는 거짓말 안 보태고 2년 후 예약도 제가 받아봤어요. 2년 후 예약, 허리 MRI 예약이 2년 걸렸습니다. 2년. 그런 예약은 줄 필요도 없고, 소위 말해서 엿먹이는 거죠. 그런 예약 주면 뭐합니까? 환자한테 그러면 환자분 2년 뒤에 MRI 찍으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파서 병원에 오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예약을 잡았다 치면은 그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팩스로 다시 보내야죠, 우리 병원에. 그러려면 또 거꾸로 또 가야 됩니다. 거기서 전자 뭐 팩스로 해가지고 이 전화선을 타고 우리 컴퓨터에 와서 이제 종이로, 저는 종이로 안 쓰지만은 이렇게 컴퓨터로 PDF 파일로 전환이 돼야 돼요. 컴퓨터가 또 좋아야 됩니다. 인터넷 속도가 또 빨라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병원 조그만한 거 그거 뭐 개인 병원 하는데 그렇게 뭐 돈 쓸 여력도 없고 돈 쓰기도 싫고 그냥 막 대충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약이 힘듭니까?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도 되게 어려워요. 그거
그거를 전자차트를 써서 뭐 클릭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일일이 또 에디터블한 그런 PDF 파일로 또 바꿔서 그거를 또 EMR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에 업로드를 해서 또 이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나마 조금 환자 이름 날짜 같은 거는 찍혀서 나온다는 거. 힘들다. 힘듭니다 진짜. 미국은 어떻느냐, 에픽 EMR이라고 하는 게 가장 흔한데요. 우선 클릭수가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만약에 똑같은 걸 찍는다고 하면은 MRI 머리를 찍는다 그러면은 일단 만약에 내가 즐겨찾기 메뉴를 안 해놨어도 그냥 거기다가 MRI 헤드, 그럼 몇 가지 옵션이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뭐 보통 without contrast 이런 거 찍는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WO 찾아가지고 딱 클릭하면 그게 나와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전에 찍어본 적이 있느냐, yes or no, 비교를 해야 되니까 뭐 그거 대충 적어도 괜찮아. 왜냐면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MRI 찍을 수 있는지, 즉 간단하게 왜 찍는지 적어야 됩니다. 뭐 브레인 튜머 이렇게 적어야 돼. 안 적어도 예약은 다 잘 돼요. 어차피 다 정보를 공유하거든. 어차피 다 차트를 공유하고 내 차트도 다 볼 수 있고 상대방 환자의 동의하에 전송을 합니다. 그냥 전송하는 거예요. 샌드 끝. 그럼 끝이에요. 뭐 전화선이 끊겼는지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건 내 소관이 아닌 거. 환자한테 그 자리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환자분, 내가 이거 보냈으니까 어디 영상의학과 전화해서 예약 잡아. 그럼 잡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일일이 또 종이에다가 프린트해서 환자한테 줍니다. 하이라이트 쳐가지고, 자, 여 번호에 전화해서 네가 예약 잡아. 그러면 예약 잡는 거예요. 예약이 빨리 잡히고 늦게 잡히는 거는 물론 이제 얼마만큼 위중한 사안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얼마만큼 빨리 전화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큰 변수는 뭐냐면, 뭐 크진 않지만 어떤 변수는 뭐냐면 보험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prior authorization,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돈을 내야 되는 경우. 근데 그거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 환자의 책임인 거예요. 나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간호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병원의 책임도 아니고, 나는 이 환자를 위해서 최선의 진료를 다 했을 뿐이야. 이 사람이 머리가 2 out of 10 정말 머리가 조금밖에 안 아프다고 해도 내가 뇌종양 같은데 이렇게 걱정되고 의심되고 하면은 MRI 찍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로서의 최선의 진료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찍고 못 찍고, 되고 안 되고는 이제 이 사람이 보험사하고 연락할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MRI를 찍으니까 거짓말 안 보태고, 전방 십자인대 파열된 사람 이틀 만에 MRI 찍어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안에 정형외과 가서 진료받고요. 물론 이제 뭐 응급수술은 안 했지만 그런 경우 굉장히 많고요. CT 초음파 같은 경우는 문제도 안 되고, 뇌 MRI도 정말 일주에 찍는 것도 받고 2주는 보통 다 찍고 뭐 한 달 정도 걸리는 사람도 가끔씩 있긴 하더라고. 정말 어마무시하게 빠른 겁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의사로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이 과연 무슨 병일까? 이게 정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인가? 이거 내가 응급실에 보내야 되는 건가? 뭐 반월판 손상인 건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삔 건가? 관절염인가? 이런 거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 물론 그런 거 고민해서 MRI 찍어야겠지만 그냥 결과가 금방 나오기 때문에 환자한테 전화해서, 아니면 메시지로 이러하니까 당신은 이러한 치료를 해야 되고, 내가 너한테 약 준 거, 이틀 전에 약 준 거 약 잘 먹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보세요. 그럼 환자 다시 와요. 그럼 다시 보고 어땠어 물어보고, 물리치료 해야 돼, 당장 수술 안 해도 되니까 일단 물리치료 4주에서 6주 하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 예약 나오면 그때 가서 얘기해보고, 수술은 나중에 해도 되고 네가 다 회복이 되면 안 해도 돼. 금방 플랜을 짤 수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고 고민이 다 끝나요. 캐나다는 환자들이 궁금해하죠. 당연히 궁금해하지. 선생님 언제 예약 나와요? 다음 달 와서 또 물어봐. 선생님 언제 예약 나와요? 2달 뒤에 또 물어봐. 직원한테 또 전화해. 날 새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세금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뜯어가면서 이런 거 하나 개선을 못한. 미국에서 뭐 검사가 느리다, 뭐 캐나다가 뭐 무료로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트레드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이런 걸 보는데 정말 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정보들이 너무 많고, 직접 일선에서 일해보지 않은 비의료인들이 그냥 막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뭐 그냥 주워 들은 얘기 막 적어가면서 뭐 자신의 아주 조그만한 그런 경험담 이런 거를 막 확대해가지고 막 마치 그게 전부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선 병원에서 제가 여기 일하는 이 왓콤 카운티는 워싱턴 주에서 아주 그렇게 뭐 부자 동네도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국경 근처라서,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라서 BC주의 경제 어떤 이런 그 활동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렇게 아주 막 경제적으로 부유한 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방 찍는다는 거. 이상 스피킹 도사 서재훈의 5분 드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